옛날에는 사실 뭐 종산에 뭐 이런 것들이 승과라고 하는 시험을 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가 사실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시험은 봐요. 5급, 4급, 3급, 2급, 1급 뭐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이 운전면허 시험보다도 변별력이 없어. 그게 사실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시험을 봐서 1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큰절주지를 그냥 시작부터 큰절주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1등을 했어. 승과에서 1등을 했어. 그러면 조계사 주지를 줘버리는 거야. 공부하죠. 그러면 누가 거기에 응시할 수 있느냐? 모든 스님은 다 응시할 수 있어요. 모든 스님은 다 응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큰절 주지를 하고 싶으면 시험을 보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부하면 돼. 그러면 그게 공부로 스님을 가릴 수 있습니까? 그거를 수행으로 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과, 성과 두 가지가 있죠. 교과, 성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종으로 할래? 안 그러면 선종으로 할래? 이해가 되세요? 자기 선택이에요. 이과, 문과처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 스님들이 지식인 얘기를 듣게 되는 거고, 지금은 공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공부를 하면 그거는 네가 좋아서 하는 거고, 플러스가 거의 없어. 플러스가 있는 거는 제가 그 플러스를 많이 받아왔잖아. 저 찬바람 꺼도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씨앗이거든. 그거는 뭐냐면 뭐 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빼주는 거, 그런 게 다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올라갈 자리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안 하죠. 공부를 안 하죠. 여러분 자녀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지금 수능 날이거든요. 수능 날. 그런데 왜 미친 듯이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학력이래. 그러니까 사람이 다 수평으로 움직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수평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당신이 사는 아파트를 보면 내 위치를 알 수 있다. 아파트의 내 이웃 주민들이 나랑 비슷한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젊은 분들이 사시는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잘 사는 아파트도 있고, 좀 더 떨어지는 아파트들도 있고. 아니, 맞잖아. 대부분 비슷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보고 싶으면, 예전에는 그 얘기 있었잖아.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 친구를 봐라. 친구 볼 필요 없고 그냥 아파트 그 동을 보면 돼. 그 동에서 우리 주변에는 누가 사나. 이렇게. 그게 나랑 비슷한 정도의 색깔 톤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돼. 물론 뭐 조금의 차이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계층 간의 이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계층 간의 이동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이거 못 움직여요. 이 계층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이걸 인지를 못하면 진짜 큰 문제고, 이걸 뚫고 올라오는 사람 누구냐? 사업가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 밑에서 팍 치고 올라오는 거죠. 뭐 쿠팡 이런 거 봐봐. 이거 쿠팡과 티몬 종이 한 장 차이였는데, 티몬도 쿠팡을 꿈꿨을 건데. 그러니까 그때 손정희 같은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서 조금만 더 막아줬어. 그렇게 해서 상장이 됐어. 그러면 쿠팡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을 건데, 재벌로. 아니, 그렇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은 손정희가 없었지. 쿠팡에도 손정희가 없었으면, 예를 들어서 쿠팡에 손정희 같이 거의 뭐 조단위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1년에 그걸 안 메꿔줬어. 그러면 쿠팡은 없죠. 야, 그런 걸 보고 운이라고 하죠. 운이라고. 그게 능력 아닙니까? 웃기고 있네. 그거 능력하고 또 약간 달라요.
능력으로 쳐낼 수 있는 게 있고, 티모는 그 정도 계산 안 했겠어, 그 사람들. 5만 대만 계산하고 줄대고 다 했겠지.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게 터지고 어떤 때는 안 터져요. 아니면 진짜 강심장을 가졌거나,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올인을 해? 그렇게 큰 기업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박빙의 승부에서 올인을 하지? 정상적이면 뭐 6대4나 뭐 7대3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게 기업인들의 정상이거든요. 그걸 보험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에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정치 후원을 하는데 뭐 이렇게도 해주고 좀 저렇게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100대 0으로 교통사고를 얘기하면 8대 중과실 뭐 이런 데 해당하는 거죠. 참 거기에 걸어서 그건 일반인의 범상한 정도의 사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 같은 쩌리들은 잃을 게 별로 없는 사람은 올인을 해요. 야, 전 재산이 100만 원,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코인에 올인할 수도 있어. 이러면 뭐 어쩔 건데. 근데 야, 저렇게 큰 사람이 두 사람을 봤죠. 알리바바 마윈, 돈의 신이라고까지 불렸던, 중국에서 불렸던 사람. 시진핑을 돌려가기 하다가 지금 농사 짓고 계시고요. 농사 짓고, 야, 인생이 저런 건가? 돈신이라고, 내가 얼굴 볼 때 알아봤어. 얼굴이 너 좀 박복하게 생겼더라. 근데 거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1000원인데, 좀 가만히 있지. 왜 거기서 입을 털어서, 요즘 안 나오시죠? 마윈 안 나오시고, 아니, 농사 짓는데. 농사 짓는데. 전원생활. 전원생활. 물론 뭐 돈이 있으니까 망한 거는 아닌데, 이제 전부 다 차단당한 거죠. 대충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쿠팡같이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머리를 잘 쓰면 이거를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또 한 단계로 올라올 수 있는 게 있죠. 또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정치인이죠. 정치인. 정치인, 그게 뭐 국회의원도 되고 뭐 이런 분들 중에서 진짜 저분은 참 괜찮아서 저런 분들이 교육감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하는 게 참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계시고, 그 중에는 내가 저 인간을 아는데 저런 사람도 정치를 한다고?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 진짜 무슨 뭐,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주원장하고 한고조 유방은 양아치 출신이다. 그래도 황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도 이렇게 올라가. 그런데 기업인으로서 이렇게 성공하기도 어렵고, 한번 생각을 해봐. 정치인으로 성공하기도 어렵다. 이게 말이 옆에서 볼 때는 저런 놈도 정치하나 싶지만, 너는 그런 놈만 못해요. 그거 굉장히 좀, 그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야. 또 한 가지가 있어. 그게 종교인이에요. 이게 전통사회에서는 기업인은 없었어. 그런데 정치인하고 종교인이 이거를 가능했어요. 나홍 스님 같은 경우가 그 평민, 그 아버지 아소구라고 하는 분이, 하급 관리. 저번에 몇 년 전에 거기 안 갔어요. 거기 그 뭐 웰리스 축제인가. 그 총구석도 그런 깡촌도 없더만 세상에, 그게 무슨, 사람. 그런데 태어나서 거기서 그 동네에서 하급 관리를 하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뭐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유학을 간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원나라에서 한 10년 정도 있고, 원나라 황제, 고려는 귀족적인 성향이 강했고 원나라는 상대적으로 그게 약했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원나라는 몽고잖아. 몽고는 숫자가 적어요, 몽고인이. 그런데 다수의 한족들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능력 있으면 차출해서 쓰는 거지. 네가 뭐 고려 사람이냐, 뭐 한족이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몽고인만 갖고는 자리를 다 채우기도 쉽지도 않아.
그리고 그 중에는 또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이 있거든. 재벌집 아들이라고 다 기업에 관심 있냐? 그건 아니거든. 사람이 돈 있는데 뭐 그냥 쓰면서 살지 뭐. 이것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주식이나 좀 받고 경영에는 뭐 내가 책임지기도 싫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하면 티오도 없어. 그러니까 몽고 같은 시절이, 원나라 같은 시절이 그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치고 올라가기가 참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신분이나 이런 걸 안 따지고, 그러니까는 출신 성분을 안 따지고 능력만 있으면 이렇게 올려주는 그게 가능한 시절이에요. 그래서 몽고 때 실제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4개의 신분 제도를 뒀다 이렇게 나오고 1등이 누구냐면 몽고인 당연히. 예. 이걸 뭘 몽골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어떤 미친놈들이 자꾸 댓글에 달고 이러는데, 야, 고려시대 때는 몽고야. 지금 몽골이지. 뭔 헛소리야. 티베트 불교라고 불러야 된다는데 라마 불교야. 고려 때 그렇게 불렀어. 뭔 누가 어떤 놈이 티베트 불교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명칭이 따로 있다니까. 마치 조선은 조선이지, 조선을 우리가 세종을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세종이 미친놈이요. 그건 조선의 세종이지. 다 그 시대에 따르는 명칭을 쓰는 거야. 이거 명칭 틀리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명칭 틀리면 논문 심사에서 저게 마이너스 점수 받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 오대산 이렇게 썼다가 한국에 오대산이 있습니까? 나 신라 오대산 이렇게 쓰려다가 신라 오대산 이게 조금 그런데 한국 오대산 이렇게 썼다가 내가 한 칼 먹었는데 중국 오대산은 가능해. 중국 오대산. 왜 한국 오대산이라고 쓰려고 했냐면 신라 얘기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라도 쓰고 고려도 쓰고 조선 얘기도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쓰기가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냥 오대산이라고만 쓰면 되는 거야. 중국에도 있어. 일본에도 있고 오대산이라는 명칭이. 중국 오대산은 가능해. 왜? 중국은 옛날부터 쓰던 명칭이에요. 별칭으로. 나라명과 관련 없이 수나라, 당나라 때도 중국이라는 명칭은 따로 존재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한데 네가 그래서 나도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쓰냐? 한국이라고 안 쓰면. 그러면 한반도 오대산이라고 할까? 아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신라, 고려, 조선을 통틀어서 오대산이라는 명칭을 써야겠는데 오대산이 다른 데 있으니까 변별을 줘야 돼. 그러니까 뭔가 앞에 뭐 붙여야 돼. 참 애매하지. 아니야, 명칭 이런 거 이제 이게 다 그게 구분이 있다니까. 그래서 몽고예요. 뭔 헛소리야. 무슨 몽골이야. 제정신 아닌 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아는 소리 하는 놈들 내가 참 진짜 가짠치도 않다. 가짠치도 않다. 인현왕후라고 야, 그냥 민비야. 역사에 나오는 거는 민비야. 나중에 인현왕후야. 뭔 헛소리야. 시대나 좀 제대로 평가를 하고 얘기들을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몽고인, 그 다음에 생목인이 아랍 사람이야. 아랍 사람. 눈 파란 사람. 눈 파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 아랍이나 저 서역 쪽 사람들이 실크로드 문화 때문에 왔다 갔다 교류하는 것 때문에 지식인들이 많아. 그러니까 좀 세상이 이 사람들은 좀 배운 게 있지. 왜? 실크로드로 계속 이렇게 교통의 흐름들이 있는 데하고 농사만 땅떼기로 짓는 사람하고 안목이 달라요.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자녀분들도 왜 서울로 보내려고 하고 대도시로 보내려고 하는데 보는 게 달라. 시골에서 1등 한다고 그래도 서울에 가면 내가 얘기했잖아. 서울에 그 대학에서 이렇게 보면 1학년 딱 되잖아. 신학기가 되잖아. 저놈 촌놈인 게 보여요. 제촌 이렇게. 아니, 성적으로 끊어서 온 거기 때문에 성적은 일치해. 그게 비슷한 범주 안에 든 거야. 제촌이야. 그리고 촌에서 좀 이제 가오 잡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좀 약간 빼입고 이렇게 촌 빼입은. 아니, 그게 보인다니까, 진짜. 진짜 보인다니까.
촌부자. 쉽게 말해서 촌부자. 소 팔아서 옷에 입었구나. 이렇게 딱 보여. 그래서 그게 명품을 입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게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 그게 문화적 스타일이라는 게 존재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애들도 한 3학년쯤 되면 이제 다 섞여. 그리고 그렇게 섞이면 상향은 돼도 이게 불가역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하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걔가 도시에 한번 살면 다시 돌아와서 촌에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형편이 이쪽에 더 시골에 더 야 우리 농사 이어받으면 우리가 분홍 아니냐? 그래도 몇 억은 벌 수 있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들 그거 뭐 얼마나 되겠노? 차라리 일로 와. 안 가죠. 미치지 않으면 안 가죠. 아니 주변에 있는 일이잖아. 그게 대도시가 젊은 인구를 빨아들이는 이유잖아. 부산에 살다가 서울 가도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뭐 시골 살다가 가면 거기서 이제 코 잘리고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생목인이고 그 다음에 화북인 강북 사람이에요. 중국의 강북 사람들. 그 금나라 사람들. 금나라 사람들은 몽고에 그렇게까지 반대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남 사람들, 한족이 쩌리들. 이렇게. 그리고 고려 사람은 고이고 생목인급에 해당한다고 봐도 돼요. 분만 국가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홍 스님은 고려에서는 쩌리 쪽이었는데 신분으로만 보면 쩌리 쪽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지. 미국에서 쩌리니까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밀려서 온 거야. 그래놓고 여기서 뭐 영어 가르치면서 뭐 성공했어. 이런 거. 지금은 그나마도 어려운데 한 20년 전에 그게 가능했죠. 거기서 뭐 제대로 뭘 했느냐? 안 했지. 제대로 잘 한 사람이면 거기서 살겠지. 내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주한미군은 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느냐? A급이면 미국에 있겠지. 왜 파병 나오겠어? A급이면 뭐하러 파병 나와? 내가 미국인이야. 그러면 그냥 미국 근무지 선택하지. 아니, 그렇잖아. 게다가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일미군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휴전국가입니다. 휴전. 그러니까 전쟁 국가입니다. 전쟁 국가로 간다는 얘기는 등급별로 치면 최하 등급일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게 익숙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일본은 전쟁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좀 먼 나라지. 우리는 전쟁 국가 최전방 쪽에 뭘로 있는 거냐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볼모로. 전쟁 나서 걔네가 어느 정도 이상 죽어버리면 자동 개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뺀다를 시전하는 거고. 뺀다. 우리는 그게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또 다른 역할은 볼모예요. 볼모. 아니야 진짜야 진짜. 그렇게 해서 나홍 스님이 신분은 어느 정도 되는 나라에서 온 거잖아. 자기 그 나라에서는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예. 그래서 원나라에서 쉽게 말해 날렸지. 그래서 황제가 귀의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려로 돌아왔을 때는 그 황제의 권위를 등에 업어버리니까 뭐 경기 끝이죠. 맞서기가 쉽지 않죠. 예. 그때는 원간섭기잖아. 지금으로 말하면 트럼프가 나를 밀어줘. 야, 그러면 이 나라에서 뭘 하기 좀 편치해.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게 기업인 정치인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종교인도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신분과 관계없이 올라간다. 나홍 스님처럼 아주 낮지만 않으면 신분이 아주 낮지 않으면 평민도 왕사까지도 올라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진짜 종교인은 약간 능력제거든. 근데 평민이 올라간다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조선시대 때 평민이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이유가 뭐냐? 책이 없어. 책이 없어, 책이. 책이 없기 때문에 평민은 과거에 급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책을 빌려주느냐? 미쳤어. 그게 다 돈인데. 엄청난 고가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선 후기에 요즘으로 말하면 책 한 권 값이 얼마라고 보면 되냐면 이거 옛날 책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글씨 많은 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즘같이 이 정도 책의 분량이면 아마 1,000만 원도 안 돼요. 1,000만 원 더 줘야 될 거예요. 책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비싸. 그래서 안 빌려줘. 집안에 책이 있는 집만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게 가능해. 왜? 공부를 하는데 책이 있어야 될 거지. 아무리 머리가 천재로 태어났어도 책이 없는데 어떻게 과거 시험을 봐. 똑같아요. 스님들 출가하면 다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신분이 어느 정도 좋은 사람은 공부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절 안에서도 신분이 떨어지는 사람은 일합니다. 일합니다. 고려시대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조선에서는 그게 없고 거의 대부분 다 대등하게 교육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조선 불교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열반을 둬야 돼. 우열반을 둬야 된다고. 제가 한국 불교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있거든. 이게 농경사회에 맞춘 조선시대 시스템이라 보니까 아주 그지같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새벽 4시, 3시에 일어나면 뭐하노? 새벽 예불 하고 거의 기도 들어가고 그게 한 시간 요즘 짧아진 거야. 예전에는 이게 2시간이에요. 짧아진 거야. 1시간 얼마 걸려. 그 다음에 밥을 먹어요. 새벽 아침밥을 먹어.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나. 이때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해요. 그리고 사시를 봅니다. 사시. 예. 9시부터 사시. 9시부터 사시. 이거 아침 준비하고 뭐 치우고 이런 데 다 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때 조금 시간 나고 사시 보고 점심을 먹죠. 이때 시간이 또 조금 나. 점심 먹고. 예전에는 또 미시기도라 그래가지고 4분 정근하면 또 2시부터 또 해. 1시부터 3시 뭐 이래가지고 또 한다고. 3시부터 5시인가? 3시부터 5시인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는 것도 있고. 낮에도 한 타임 하거든. 미시기도가 아니고, 4분 정근하면, 1시부터 들어가나? 1시부터 들어가나? 요즘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그래. 그래갖고 또 그거 들어갈 때도 있고, 이때도 농사나 공부를 해. 농사. 그리고, 저녁밥을 먹어. 그 다음에 저녁 예불을 해. 예불 및 기도. 그리고 9시에 차. 그리고 지금 불교가 예전과 달리 경제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조선시대 때도 큰 절들을 다 유지하면서 있었는데 왜 경제적이 안 좋아졌느냐라고 말하면 생산수단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는 땅 많으면 짱이에요. 산지라도 다 개간해서 못 들어와서 환장을 해. 그러니까 다 도지를 주고 개간을 하고 다 그랬어요. 월정사가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 총무원장과 종정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사찰 중에 제일 땅이 많아요. 국회의원도 나왔다니까. 지암스님은 국회의원도 했다니까. 절땅 팔아가지고. 와.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땅이 너무 많은 거야. 땅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은 그 땅들이 돈이 되느냐? 아무 가능성, 아무 효용성이 없어요. 그냥 국립공원. 거기 입장료 좀 받다가 욕 태바가지로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산소 발생. 뭐 이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전에는 그게 다 돈이에요. 살림이라고 하는 게 다 돈이야. 그러니까 절에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예전에는 큰 절들, 땅 많고 그런 큰 절들은 초파일 등값도 안 받았다고. 그게 축제지 뭔 돈을 받냐.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동지기도 끝나고 초파일 등을 받아요. 참. 왜?
그러니까는 절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그 소득 구조가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은 땅 있다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산 2개 있어. 좋겠다. 좋겠다. 그게 뭐, 개발 가능 지역 뭐 이러면, 이빨 꽉 깨물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내 자식 때는 오른다. 강원도 땅이 오르겠냐, 그 산이?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봐. 그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는 변화 없을 겁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예.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수단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에 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화전민도 있고 있었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그러면 그게 다 도시를 받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스님들은 안 지을 것 같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하냐? 이 문제가 벌어져요. 공부는 언제 하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일제강점기 때 사찰에서 일본으로 유학생을 파견한다니까. 돈이 많으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유학을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양반들도 못 가. 양반집에서 굉장히 큰 부자들도 일본 유학을 못 보내요, 함부로. 그런데 일본 유학을 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그때 떴었던 대학은 와세다 대학입니다. 지금은 와세다 대학이 뭔지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본 가면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놈의 학교는 왜 일제강점기에만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보통은 동경대나 경도대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상식에는, 우리 지금 말하면 서울대, 부산대죠. 예.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와세다 대학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궁금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시스템, 그때는 너무 토지에 돈이 많으니까 머리 좋은 애들을 유학을 보내줄 정도가 되고, 일제강점기 때 비행기도 사서 줬다니까, 일본 잘 싸우라고. 불교에서 5대. 5대. 야, 이게 대단하지? 해인사도 한 대 줬죠. 해인사도 한 대 줬죠. 비행기 지금으로 값으로 따지면 아마 500억 정도는 안 하겠나 싶은데, 그 전투기 괜찮은 걸 주면, 연습기 아니고, 제로센이었는데, 지금 개념으로 보면 몇백억 정도는 충분히 하기 싶어. 돈이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거는 토지들이 재화로서 치환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임대소득이잖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쓰는데 부담이 없죠. 자산을 가지고 있고 조금씩 까먹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재밌어요. 저 구조가 조선시대 불교가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좀 잔인하다고 누가 그러던데,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들어섰을 때, 고려 말에 최고의 승려는 누구냐면 지공, 나옹, 무학입니다. 지공, 나옹, 무학. 무학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혼수 스님이고, 근데 무학이 이걸 가로채거든요. 정치권하고 결탁해서. 그리고 요 밑에 함어득통이 있고, 함어의 제자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요 밑에 있는 사람이 신미예요. 한글 창제 어떻게 하고 옛날 나올 때. 그리고 요 신미 제자가 학렬학조입니다. 요까지로 거의 지식인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 승려의 지식인은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려 기운이 남아있고, 고려 시대 때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제대로 교육을 받던 시절, 귀족 출신으로서 어느 정도 이상 교육을 받던 시절이고, 그 뒤가 되면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교육이 불가합니다. 교육이 불가합니다. 그럼 고려 때는 왜 교육이 가능했습니까? 고려 때는 이렇게 안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았지. 평민이나 신분이 떨어지는 사람이 출가하면. 그럼 귀족이 출가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공부를 하죠. 우열반이죠. 철저하게 우열반. 우열반이 큰 스님이 되는 과고, 이 사람들은 사찰을 유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조선이 되면 모두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지식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날도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런 식 시스템에서는 스님이 공부하는 사람 나오기 어렵다. 천재적인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니 그렇지 않아? 시간이 다 쪼개져 있어. 이게. 근데 뭔 공부하는 사람이 나오겠어. 그리고 더욱이 공부하는 사람을 대우하지 않아.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공부는 네 만족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하지만 이익이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더 늘어나.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 그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나. 그리고 그 중에서 더 뛰어난 사람이 나올 확률이 커집니다. 커집니다. 오늘날도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도 어느 정도만 되면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정치인도 만날 수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제일 만나기 힘든 사람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은 템플이나 이런 거 오는 거 외에는 만날 재주가 없어. 연예인 만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그런데 정치인을 만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지가 아쉽지. 언젠가는 계속 투표를 해야 되니까 지가 아쉽지. 그리고 경제인들도 답답하죠. 그게 없겠어요? 돈이 있다고 답답한 게 다 해결되나? 아니 그렇잖아.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재벌이 왜 대한민국 평균 수명보다도 오히려 낮을까? 재벌 총수들이. 신격호 회장님 외에는 그렇게 오래 사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나름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가진 자의 스트레스. 우리가 받아보고 싶은 스트레스. 우리는 없는 스트레스. 있는 스트레스도 있다니까? 아니, 그럴 것 같잖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종교가 지금도 위아래로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나 기업인이 돼서 수직으로 움직인다. 그거 쉽지 않다. 그런 경우에 가장 쉽게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게 학력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학력을 가졌을 때 계층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얘기 있잖아. 검사는 그게 저 호봉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그래서 월급이 얼마 안 돼요. 내가 사시, 행시, 외시 이런 사람들 보면서 예전에 난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 월급이 저도 옛날에는 검사, 의사 이런 사람이 진짜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주변에 겁나 많아. 그리고 그 사람들도 고민이 많아. 그리고 검사나 행시 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월급이 내가 진짜 이러니까 걔가 나중에는 명세서를 보냈어요. 나 진짜 이거밖에 못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검사도 생각보다 월급이 작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차라리 나을 거야. 의사는 자영업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뛰면 되고 검사는 공무원이라니까. 그래서 그 돈이 얼마 안 돼. 그래서 검사는 자기는 가난한데 마누라가 부자다.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처가가 잘 살지. 고맙지. 고맙지. 그래서 그게 계층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게 학력이 제일 지금은 가장 손쉬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 교육에 등골이 빠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학력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자기가 뭘 잘하는 게 있고 뭘 해도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써먹다가 말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인이야.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을 했어. 그래도 그게 임기가 있는 거고 나중에 떨어지고 어느 정도 지나면 걔도 안 쳐다보죠. 그냥 영감님이지. 지나가는 행인 1 이렇게 되는 거죠. 학력은 죽을 때까지 써먹는데 야 내가 서울대 출신이야. 이걸 70에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 대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굉장히 많이 돈이 드는 건데 실제로는 거기서 경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70, 80까지 써먹을 거면 돈 대비 가장 효율적인 게 이거래. 그건 재밌어요. 그건 재밌어. 그리고 그때 저는 학력으로 인생이 바뀐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살아온 특수성도 있고 제 주변에 고학력자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공부를 잘하는 애가 저렇게밖에 못 사나 싶은 애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달라 사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모가 판단할 때는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능이라고 하는데 수능이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즘은 수시도 많고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전형되는 게 있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다 없애버리고 수능 하나로 통일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한 거라고 치면 군대예요. 군대. 특별하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그리고 수능도 군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거를 다 어떻게 이놈이 휘고 저놈이 휘고 해가지고 지금은 아는 놈은 빠져나가고 모르는 놈은 머리 받고 이제 이렇게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기부금 입학제 이런 거를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그런데 야리하게 하지 말고 그냥 창구를 열으라고 저는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시험으로만 다 통일시켜 버리고 돈은 돈으로 진짜 딱 보이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굳이 저거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운전면허판은 딱 2개만 있는 거지. 하나는 차가, 하나는 렌트카. 그렇게만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애매한 방식을 중간에 많이 만들어 놓으면 더 혼란스러워요. 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기부금 입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그것보다 위험한 게 기부금 입학보다 위험한 게 이상한 뒷길을 만드는 게 훨씬 위험한 거야. 누구 추천서, 뭐 표창장, 봉사활동 점수. 야, 그런 게 그게 이연령 비연령이지. 센 놈은 수도 없이 만들 수 있고 약한 놈은 참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무슨 아프리카에 가서 난민 봉사활동을 했어. 야, 그거 지 생각으로 하기 어려워. 근데 그런 거에 점수가 배점이 된다는 게 나는, 납득할 수 없거든? 차라리 돈을 내면 그 너희들이 더 많이 낸 돈으로 얘네 가난한 애들을 지원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학력에 대해서 학력은 평등해야 되고 시험은 평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라리 돈을 내는 게 정당하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냥 내 생각. 뭐 욕해도 할 수 없고 뭐 관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 학력만 가지고 사실은 계층이 나뉘는 건 맞는데 자기 옷이 아닌 것을 입었을 때 행복할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이네. 내일 그 김성철 선생님 세미나 하는데 그 양반이 되게 재밌는 양반이잖아. 치과 의사 하다가 저거 했잖아. 불교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랑은 인연이 많아요. 저랑은 나름 인연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저랑 잘 맞았었던 분이에요.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어른인데 근데
이 양반이 공부를 잘하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굉장히 잘했던 이유는 치과 의사라는 어떻게 보면 안정된 직업을 때려치고 자기가 선택해서 욕을 좀 많이 가족들한테는 욕을 먹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어. 물론 욕 먹어도 박힐 사람은 아니야. 내가 이 양반을 알기로는 고집이 되게 세거든. 그래서 박힐 사람은 아닌데 서울대 나와서 치과 의사 뭐 하다가 때려치고 나는 불교 공부를 하겠어. 야, 이거 쉬운 판단은 아니에요. 쉬운 판단은 아니야.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걸 물어봤거든. 왜 그렇게 했느냐. 난 너무 하기 싫었다. 좁은데 갇혀가지고 그 이빨 가는데 미치는 줄 알았대. 근데 그 미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냐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도 나한테 근데 이 양반이 때려칠 수 있었던 거는 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난 잘 몰라. 정확하게 잘 몰라.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그 집이 원래 약간 괜찮아요. 집안이 괜찮아. 그러니까 약간 유복해. 아주 유복한 건 아닌데 괜찮아. 그 아버님도 굉장한 그 불교적인 분이거든. 그래서 괜찮아. 그것도 있고 부인이 치과 의사죠. 제가 듣기로는 그랬었지. 부인은 제가 못 만나봤는데 아마 내일 가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너무 힘들었대. 근데 이걸로 학력으로 계층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안 맞는 옷을 입었을 때 저는 검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그게 쉬운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검사들이 계속 검토해야 되는 거는 또라이 같은 놈들. 이것만 계속 읽고 있어야 돼. 이게 사람이 점점 오염되거든. 그래서 제가 의사도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차라리 의사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안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했거든. 그거 거의 기계로 하는데 수술해야 되고 이러면 그게 좀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잘못해서 자칫 잘못해서 사망이라도 되면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래 내 죄는 없어. 그래도 수술하다가 이거 서약서 받고 수술하는 거야. 이런 상황인데 이거 수술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유가족이 그렇게 해서라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진짜 날밤 까고 한 7시간 수술했어. 돌아가셨어. 야, 기분이 그게 며칠 가지 싶어. 아니 그 자동차 타고 가다가 동물 쳐가지고 죽여도 기분이 그게 몇 날 며칠 가는데 그렇지 않을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정당했지만 그래도 이게 돌아가시면 좀 그렇지 않을까? 아니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그 돈의 문제를 떠나서 그리고 또 어떤 놈들은 또 미친놈이 있거든. 내가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네가 죽였다 살려내라 이러면 씨와 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니까. 그렇게 해도 될 거고. 그래서 맞는 옷을 입을 거냐, 이 학력으로 일단 커버를 쳐서 어느 정도 지위를 얻을 거냐. 근데 학력에 대한 투자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바뀌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학력밖에는 없어. 학력밖에는 없어. 그런데 단지 그게 행복에 이르는 길이냐? 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수능날 이렇게 얘기해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험은 잘 봐야 되지만 그게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 필요 조건이냐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직업이 좋은 직장을 선택해도 지금은 평생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평생 직장이라는 뜻은 뭐냐면 한 50대 중반 되면 나와야 되잖아. 근데 나오고 나서도 한 5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재밌는, 누가 그 얘기 하던데 명예퇴직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뭐 오래 있으면 월급이 깎인대. 맞아요? 이제 월급이 이렇게 깎여 나간대, 좀씩. 이렇게. 그래서 그냥 적절한 선에서 명예퇴직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좀 깎여도 그냥 다니는 게 안 나을까요? 왜냐하면 나오면 막상 당장은 편안하고 홀가분하지. 야, 그 한 노는 것도 그 우리 예전에 그거 있잖아.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게 명언이에요. 놀아본 놈이 놀아요. 계속 직장 생활만 하신 분들은 놀잖아. 되게 힘들어합니다. 처음에는 날아갈 것 같지. 근데 휴가하고 다르다. 이거는 죽어야 끝나는 휴가야. 이러면 상황이 또 달라져.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놀고 내가 보람된 일도 하고 내 취미 생활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좀씩 해왔던 사람은 직장을 때려쳐도 아무 문제가 없어. 더 행복할 거야. 근데 거기에 익숙하지 않고 그 문화 속에만 한 30년 동안 갇혀 있었던 사람이 나오면 깜빵 갔다가 한 10년짜리 깜빵 갔다가 나온 사람하고 비슷해요. 적응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회가 나를 잘 받아주느냐? 야, 늙고 별로 쓸모없고 돈 떨어진 사람을 누가 받아줘? 반갑다 친구야 할 것 같아? 안 해줘. 쪼를 받아주지 대장을 받아주지 않는다니까 사회는. 그러면 대장짓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쓰면 돼. 근데 은퇴를 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이나 위치로는 대장급에 거의 비슷한 그 정도 급인데 들어가는 거는 쫄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쪽 집단에서는 받겠냐? 한마디만 거꾸로 해서 너 같으면 받겠냐? 그러니까 나중에 할 일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유튜브 보면서 내 댓글에 악플이나 달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슬퍼. 그러다가 하반신 하체 근육 빠진다. 계속 돌아다녀야 돼. 그게 여성과 남성의 큰 차이라니까. 여성은 관계주의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관계들을 만들어서 일 자체가 무너지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데, 남성은 일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일의 권한에서부터 박탈돼 버리면 속절없이 무너져요. 속절없이 무너져. 그런데 또 그나마 또 그 나이에 가오를 세우려고 또 이렇게 가오 어쩌고 그러다가 사고 치는 거지. 도전! 새로운 인생 도전! 돈 끌어 넣어가지고 자영업 하다가 이제 또 닭 튀기는 게 쉬운 줄 아냐? 닭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 아 진짜야. 커피나 치킨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야. 절대 쉬운 거 아니야. 편의점도 그 쉬운 거 아니다. 그게 여러분이 구매자로 갔을 때 쉬운 거고 판매자로 가면 그게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월세 받으면 왜 월세 날이 빨리 안 돌아오노 이렇게 하고, 월세를 내는 입장이 되면 이게 머리만 돌리면 또 이게 무슨 강탈당하는 느낌이 된다니까.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반기 50년 쪽에도 요 학력에 신경 썼던 것처럼 나름 배분들이 조금씩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젊어서 놀아야 되는 것처럼 그게 조금씩 이렇게 돼가면서 분산 투자가 돼야지 한 방에 있다가 딱 은퇴해서 나오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옷이냐,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거는 가오가 무너져도 괜찮아. 창피해도 괜찮아. 그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사실. 지가 안 좋으니까 창피하네 뭐네 이렇게 가오를 따지는 거예요. 덜 좋으니까 정확하게는. 진짜 좋아서 눈 돌아가면 그런 거 있잖아. 이명웅 콘서트에 60 먹고 줄을 2시간 3시간씩 쓰는 게 그게 제정신인가 싶잖아. 진짜 좋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좋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좋으면 창피한 게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체면을 차린다는 거는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약간 아리까리한 거야.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입시 한파와 관련돼서 뭐 한파도 없는 시절이 됐는데
너무 땡겨 놓으니까 뭐 한파는 개뿔이 뭔 한파야. 예. 그런데 그거는 동중서의 천인상설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인간과 하늘은 연결돼 있대. 소우주처럼 연결돼 있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시험 때문에 쫄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험 보기 전에, 그 시험지 나오기 전에 그 쫄이는 심사 있잖아요. 시험지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착착 넘어올 때 내가 그때 기분이 굉장히 재밌다니까. 나는 그런 걸 좋아해요.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해. 그게 1000m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쫄깃쫄깃해. 제가 그렇게 낭떠러지에도 잘 쓰잖아. 그거보다 이게 더 쫄깃쫄깃해, 시험지. 그리고 이 시험지도 1년짜리 시험지가 훨씬 쫄깃쫄깃해. 한 번 떨어지면 1년입니다. 이렇게 걸리면 이게 각성된다. 사람이 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아. 그거를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 같이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고, 즐기는 사람이 있으면 시험에 강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진짜 쫄여가지고 허둥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떠는 사람도 있고 안 떠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특징적이게도 아주 특수하죠.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많을수록 더 잘합니다. 사람이 적을수록 딴짓을 합니다. 그런 거 못 느끼셨어? 제가 사람 많을 때는 어떻게 대중을 잡을까부터 생각해요. 청중을 한 방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잡을까. 사람 적으면 사람도 몇 대 없구만 이러면서 시작을 하죠. 아니야, 달라. 뉘앙스가 달라. 제가 말할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사람 많은 걸 좋아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사람 많은 데서 말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거 훈련이냐?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이었었어요. 훈련이 아니고 관종이죠. 훈련이 아니고 관종이야. 관종 DNA가 있는 거야. 물론 그래봐야 같은 동갑인 일론 머스크한테 게임도 안 되죠. 우리 같은 띠에 진짜 넘사벽입니다. 뭐 58년 개띠 뭐 이런 거 다 합쳐도 58년 개띠 별난 사람 다 합쳐도 일론 머스크한테 안 되죠. 야, 세상에 이런 또라이. 근데 또라이끼리 결합하는 것도 너무 재밌지 않아? 그치? 이게 참 똘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떠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도 떨 거냐면 면접 때도 떨 거거든. 그래서 힘을 빼고 하면 좋기는 한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서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발전되는 사람도 있고 극복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0번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 그 사람은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병이라는 생각은 해. 마치 고소공포증이나, 저는 귀신을 무서워하고 이런 것도, 귀신이나 시체를 무서워하는 것도 약간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 고소공포증이 극복되느냐?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용기가 없어? 이랬더니 병은 극복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치료 대상인 거야. 치료하고 보호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막 용기를 줘서 뭘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귀신이나 시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안 무서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안 무서워요. 그래서 귀신을 잡으러 댕기고 찾으러 댕기고. 아니야. 너 잡히면 죽어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사람마다 등치도 크고 막 이렇게 굉장히 센 사람들도 그런 거 무서워하는 사람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것도 꼭 극복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면접이라고 하는 게 그 배점을 좀 낮추는 게 더 정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쪽에 익숙한 사람은 이건 노력하고 별 관계가 없다니까. 타고나길 그냥 약간 뻔대과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 근데 이쪽은 땀을 삐질삐질 흘려. 쪽을 보고 이래가지고. 그런 애는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당한 평가가 맞냐? 준비의 문제하고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환자 아니냐? 환자면 그 부분을 가지고 경쟁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지금같이 뭐 3배수를 올려가지고 막 면접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게, 그리고 말 잘한다고 사회생활 잘하는 거 아니다. 논어에 나오잖아. 교원정색 선의인이라. 말 잘하고 잘 웃는 놈 치고 어진 놈 드물더라. 어진 놈 드물더라. 약장수. 내가 그 얘기 하잖아. 이 세상에서 내가 들어봤을 때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약장수예요. 약장수 얘기는 잘 듣고 있으면 그런가? 점점 이렇게 사람이 딸려가. 딸려가. 그리고 내가 보는 바로는 종교인이 의외로 말을 더럽게 못해요. 종교인이. 그래서 참 아무튼 그래서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이 천인상응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쪼리는 사람이 많으면 그 기운이 하늘을 움직여서 춥게 뭉치는 거죠. 추위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건데 오늘은 우리 에어컨 틀고 있었죠. 제가 북쪽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더워. 북쪽 채비를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오늘 그런 정도 얘기하고, 그리고 지난번 경주 답사 때 이것도 한번 보여줘요. 이거 아주 진기한 거라고 누가 줬는데 진짜 진기한 건지 한번 보려고 여러분들하고 언박싱을 하려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무지하게 진기해요.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 향로입니다. 향로고요. 그냥 끝나는 거 아니고요. 뭔지 잘 모르겠네. 자, 한번 봅시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갖고 온 거야. 진짜. 왜? 여러분들 촌사람들 보여주려고. 자비심이 있잖아. 맞을 건데? 왜 안 되지? 좀 어설프죠? 인생이 다 그런 거야. 3개. 이거 일본 겁니다. 이거 좀 어설퍼도 중국 거 아닙니다. 진작에 좀 준비를 해갖고 올걸. 너무 힘든데? 자, 향을 3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향은 3개 피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 아니면 3개. 배터리가 없군요. 이 촌 사람들 또 눈치를 채겠는데.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마. 이거 딱 서프라이즈로 멋있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또 가오 무너지겠지. 앞에서 배터리를 끼고 있는구만. 자, 뜯을지 마. 하하.
자, 향입니다, 향. 나는 이거를 보자마자 내가 깜짝 놀란 게, 야, 확실히 일본답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여기 배터리가 들어있군요. 일본답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 향을 피워야 되는데, 향 연기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향은 생략 단계가 아니니까 차라리 환기 시설을 만들어라. 근데 얘네도 똑같은 또 다른 생각을 한 거야. 향은 안 피울 수 없으니까 향을 대체할 수 있는 차라리 전기로 하면 어떠냐. 누군가 생각을 해낸 거지. 응? 연기가 안 나잖아. 그게 이제 얘네의 단점이지. 여기서 연기도 좀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지? 근데 연기는 안 나지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얘네는 분명히 생략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얘네도 갖고 있는 거고 우리는 자꾸 생략하려고 한다는 거지. 제가 분개하는 게 그거예요. 대안을 찾으면서 가면 되는데 대안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재밌지? 재밌지 않아? 하나 필 때는 두 개 막으라고 여기 막해도 좋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